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타당성. 사업이 이치에 맞나? 이치에 맞나? 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치에 맞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더. 좀 더. 이치에 맞는가? 타당하냐? 당신 말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게 어떤 의미일까? 수익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지금 기술로도 뭐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게요. 타당성하고 신뢰성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타당성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신뢰성에 가까울까요? 신뢰성.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신뢰성. 헷갈리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총을 쏘았어. 네. 근데 목표 있죠. 목표 지점에 거기서 목표는 저거야. 그런데 거기서 쏘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0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쏘았어요. 그랬더니 0점 조정에서 세 발을 처음에 쏘았을 때는 그 목표에 대해서 이게 총알이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가 딱 판착근이야. 그러면 0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쐈더니 어떤 거는요 여기 이렇게 됐고 하나는 여기에 됐어. 그러면 여기서 타당성이 높은 건 어느 게 높을까요? 왼쪽 아래. 타당성이 높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중심은 요쯤이겠죠. 네. 요거 세 개의 중심은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타당성이 높은 건 어느 게 높을까요? 두 번째 거 이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게 1번이라고 합시다. 이게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1번. 2번 봐요. 타당성이라는 거는 여기가 목적이거나 혹은 목표라고 했을 때 이 목표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인데 그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타당성이에요. 그럼 타당성이 어느 게 높아요? 2번. 2번이죠. 이게 타당성이 높아요. 그러면 신뢰성은 어느 게 높을까요? 1번. 왜 높을까요? 오차가 작아서 그래요. 신뢰성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게 항상 하면은 반복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이 높아요. 그럼 신뢰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징이 뭡니까? 반복성이 있고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반복이 된다는 거는 뭘 인풋을 했을 때 항상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 이건 실행력이에요. 실행. 이런 의미가 있고, 타당성은 뭐냐면, 타당성은 우리가 하는 why, 왜 하느냐, 도대체 왜 사느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할까 말까를 어떻습니까?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거는 신뢰성 분석일까요? 이거 2번. 그렇죠. 여기에 사업 타당성이 들어가는 사업.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까 말까를 판단을 먼저 하고 먼저 사업을 할까 말까 결정이 되면 하자고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실행을 하죠. 네. 실행을 하는 게 이걸 사업 실행 계획이라고 사업 계획서라고 합니다. 좀 순서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항상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할 수 있는 확률, 이게 여기서 여기 굉장히 목표에 근접한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은 그 다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수도권에 그 전철을 놓는다고요. 그럼 GTX를 놓는다. 그럼 GTX를 놓는데 거기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뭘까? 첫 번째가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가? 네.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노선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첫 번째가 뭐죠? 많이 원해야 돼.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죠. 수요가 높다는 말은 시장이 있다는 거죠. 네. 시장, 좀 마켓이 있다는 거예요. 마켓.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익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비용을 수요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저렴하게 우리가 사업에 있어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그걸 할 수가 있느냐?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그죠? 그럼 비용이라는 거는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 기술이 있냐? 예.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비용을 적게 투입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기술은 뭐가 있냐? 첫 번째,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그죠? 두 번째는 정보가 있느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느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경험이 있느냐? 또 뭐가 있죠? 아까 경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돈을 저리로 아니면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느냐? 이런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비용을 적게 하고 수요를 하면 여기 뭐죠? 이게 매출이잖아요. 네. 매출이고 매출이 일어나고 비용을 적게 하면 수익은 뭐죠? 수요 플러스 매출 플러스 비용은 수익이죠. 종속적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걸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게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은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수익이 목표가 되면 수익에 대해서 그만큼 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을 하는 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죠. 그죠?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이걸 분석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략을 도출하는 거예요. 전략은 뭐죠? 실행 목표예요. 네. 그러면 전략은 실행 목표인데 여러분들 항상 세상은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거와 내가 가진 것을 매칭을 시켰을 때 그 중간에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비전은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정작 나의 비전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생각이라는 거는 차원이에요. 차원을 발굴하고 그 차원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저 비전은 뭐로? 비전이라는 축은 뭐로 돼 있을까?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네 개 면이에요. 네 개 면이면 비전은 효과와 효율적인 측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뭐죠? 효과는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 세상이 원하는 건 니즈가 있어야 되지. 세상이 원하는 거, you need, 세상 사람들, 당신네들이 원하는 거, 니즈. 그건 뭐죠?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봄으로 해가지고 그 니즈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뭐죠? 왜? why에 대한 답이야. why에 대한 답.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내가 존재 가치가 뭐냐? 그게 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잖아. 그게 뭐죠? 이걸 기회라고도 해요. 기회가 있다는 말은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대방한테 필요하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기회의 창이라고 해요. 그러면 효율은 뭐죠? I see me.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장점, 장기.
장점. 장점이 뭐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맞아요. can. 쉽게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easy. 쉽게 하는데 남들은 어려운데 나는 쉬운 거야. 남들은 어렵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한 3일 놀다가도 다른 사람 3일 동안 열심히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막 놀다가 정말 배수진을 치고 내부에서 뭐가 나와. 진짜 천재성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 두세 시간 만에 그냥 숙제를 쑥 하겠버려. 그럼 그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남이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경력이에요. 경력이라는 건 내가 살아온 궤적에서 내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한 게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부정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생활 환경이. 그러면 거기서 뭔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정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것도 경력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환경 자체가 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이해의 폭도 넓일 수가 있고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어떤 경험이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죠? 미션이에요. 뭐냐면 they need THY 그들이 원하는 거는 세상이 원하는 거는 내가 I should 해 I must 세상이 원하는 건 내가 해야만 돼 I must 그죠? 그게 뭐죠? I must가 미션 비전은요 이 미션과 나의 장점의 그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매칭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게 단어 키워드로 한 5개 정도를 찾아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한 5개를 찾아내 가지고 5개와 이 5개의 단어를 전부 다 조합을 해보면 몇 개가 나옵니까? 2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25개를 여기서 효율적인 측면하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하면 이런데 이렇게 분포가 될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그 중에 25개 중에 20%를 집중적으로 하는 요 부분 내가 쉽게 하면서도 효과 제일 큰 거 요거에 집중하는 게 이게 20%예요. 20%인데 상위 20%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밸류. 그죠? 여기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20이잖아요. 20이 될 가까운 이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이걸 수치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가까운 목표에 가까운 20%에 들는 한 25개 중에 20%는 5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5개가 결국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뭐죠? 목표. 여기서 목표지.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이렇게 어때요? 세상이 원하는 게 있는가? 그게 뭐죠? 시장이죠. 시장을 찾아내고 내가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기술이죠. 네.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빼면은 수익이 나오죠. 그 수익이 금리보다 높아야지. 그러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게 하나 나오고 그 중에 내가 그렇다면 목표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 이 타겟을 찾아내는 게 여기서 그 중에 25개 중에 내가 5개를 찾아낸 게 이게 뭐죠? 사업 타당성의 목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전략 툴이라고 하는데 요 찾아내는 이 툴이 뭐죠? 스왓이에요. 스왓. 그래서 내가 여기가 스트롱이 되고 여기가 위크가 되고 여기가 기회가 있는 게 opportunity가 되고 여기 슬래튼이 되죠. 스왓 분석을 했을 때 어때요?
내가 잘하는 걸로 세상이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요게 실행 목표죠. 그죠? 요게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전을 찾아낸다는 거는 차원이 뭐죠? 효율과 효과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효율과 효과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찾아볼까요? 듀오, 결혼의 듀오. 듀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라는 차원과 여자라는 차원에서 어때요? 그 사람들의 그 효과의 효율 차원이 아니고 두 가지 차원이지. 두 명, 남자 척의 그 스펙, 원하는 거, 여자들이 원하는 스펙.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스펙,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기입하고, 거기다가 또 내가 원하는 여자상도 기입하잖아. 그 여자도 마찬가지. 그 두 가지를 매칭을 시키는데 양쪽에서 가장 원하는 접점을 찾아내는 게 그것도 전략이야. 그걸 잘 하는 게 세상에서 돈 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 제품 개발할 때도 세상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죠? 빅데이터를 써서 하든지 아니면은 기업에서 어때요? 영업사원들이 어때요? 설문조사 하잖아. 그리고 제품 같은 걸 이렇게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를 인도할 때 우리 이제 고객 설문조사 하잖아요. 만족하십니까? 뭐가 좀 불편한 점 없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CRM이라고 하잖아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마케팅 팀에서 아니 기획팀에서 제품을 원하는 게 이런 사양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팔리겠다는 기회를 찾아내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때요?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 이 목표가 뭐죠? 그때는 비전이 아니고 제품의 개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제품 개발 목표.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전을 가진다는 건 공학적으로 설계를 한다면 미션을 세상에 내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게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한번 매칭을 쭉 단어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단어 5개, 최소 5개, 그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5개 적어가지고 그걸 경우의 수 25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배치를 해놓고 요 상위에 20%를 집중하면요 효과는 80이에요. 25개를 다 열심히 하면 시간 없잖아. 시간이 없는데 그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상위에 20%에 집중을 하면 적어도 B 뿌름 받는 거예요. B는 받는 거예요. 80점 이상이니까. 그럼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뭐죠? 파레토 법칙이에요. 80대 20 법칙. 그래서 시간이 24시간이면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수치화 시켜가지고 하질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시간을 열심히 해가지고 80을 그러니까 100을 다 했어. 그런데 어때요? 효과는 그렇게 있질 않아요. 왜? 집중해서 안 하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거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뭘 포기하잖아. 뭘 포기했어요? 나머지 80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오늘 하는데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결국은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리고 스왓의 전략 프레임을 이해한다. 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왓 분석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전략 툴입니다. 축이 뭐죠? 스트롱 위크라는 efficiency 관점하고 네. OT라는 효과, 이펙트 관점이에요. 효과가 좋은 건 O고 네. 효과가 나쁜 건 T고 그 다음에 내가 efficiency가 높은 거는 스트롱이고 그죠?
efficiency가 낮으면 weak.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머리에 하면은 세상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 돈가스를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자, 볼까요? 돈가스를 먹고 삼겹살을 먹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efficiency 관점에서 여기 돈가스가 여기 10이야. 그러면 돈가스가 여기 효율이고 이게 효과야. 효과. 그러면 돈가스 이 음식점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건 뭐가 있지? 가격이 일단 저가격. 네.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근거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 시간적으로는 시간을 세이브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럼 돈을 세이브를 하든지 뭐 그렇단 말이야. 네. 그리고 효과는 뭐죠? 한번 볼까요? 맛이 있고 맛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건강해야지. 건강. 또 뭐가 있을까? 소주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술안주는 정확하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술안주를 할 수 있다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관계, 인간관계를 좀 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 효과가 뭐가 있을까? 건강, 뭐 이 정도로 해요. 그러면 돈가스하고 삼겹살을 봅시다. 돈가스가 그 삼겹살에 비해서는 돈가스가 가격이 싸요? 비싸요? 어떻습니까? 같은 양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으면 비싸다고 했어요. 돈가스가 비싸요? 오히려? 아니 삼겹살이 비싸잖아. 삼겹살이 비싸요. 그러면 돈가스를 그 이제 그 리커터 측도에 돈가스가 조금 더 싸다. 그리고 돈가스하고 삼겹살집은 좀 먹으려면 좀 먼데 가야 돼요. 대충 어때 찾아가려면 좀 동네마다 있어요. 있어요. 돈가스 집은. 돈가스가 오히려 찾기가 힘듭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돈가스가 찾기가 힘들다면 네. 중간보다는 돈가스가 쉽게 찾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어때요? 돈가스가 맛있는 집 찾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찾기가 힘든데 근거리 있지가 않고 좀 먼 거리 있다고 대충.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도 그렇게 싸진 않다. 네. 그러면 그걸 복합적으로 한 중간으로 놓읍시다. 그냥 중간으로 놓고 그러면 돈가스가 5점이야. 5점이고 그리고 돈가스를 먹으면서 관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따로 먹잖아. 아니 어느 정도 그러네. 같이 먹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그래요? 근데 술 한잔 할 때 주고받는 맛이 없잖아. 네, 없어요. 그렇게 보면 별로야. 그 다음에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맛은요? 맛은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한 몇 점 주면 좋겠어? 이걸 복합적으로 해요. 4점. 4점. 그럼 4점 없어. 여기가 돈가스야. 돈. 그러면 삼겹살은 가격하고 근거리 해가지고 점수 몇 점 주면 좋겠어요? 가격이 좀 비싸. 가격이 좀 세니까 6점. 가격이 세니까 그렇고 근거리 찾기 쉽다. 그럼 6점? 네. 그럼 여기 관계, 건강, 맛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 이것도 점수를 다 줄 수가 있는데 대충 7점. 7점. 그래요. 그러면 나왔네. 삼겹살 아니야? 여기 삼겹살이야. 어디서 먹었어요? 삼겹살에. 그러면 그럼 삼겹살 먹어보는 거죠. 그런데 봐요. 이건 5점 플러스 아까 여기 몇 점이죠? 4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돈가스는 9점이고 네. 삼겹살은 6점이고 여기 몇 점이죠? 7점이면 13점이죠. 숫자화 될 수 있죠. 이걸 밸류라고 하자. 밸류에이션. 요거를 가치라고 해요. 가치. 그래서 비전은요. 이퀄 가치. 가치가 최상위에 있는 거를 내가 찾아내는 게 비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비전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치, 밸류에이션. 그러면 이 밸류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효과가 뭐냐면 이걸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베니핏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경제학적으로는 이거를 편익이라고 해요. 편익. 웬 편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편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효율적인 면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코스트라고 해요. 코스트.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 이걸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밸류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 하면 밸류가 나와요. 그죠? 네. 이해가 되죠? 네. 또 다른 말로는 요거를 우리가 제품 개발 목표로 생각하면 제품으로 개발 목표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밸류를요 퍼포먼스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네. 이거를 여기 이거를 밸류라고도 하고 이거를 퍼포먼스 PERFORMANCE 이거는 제품 개발 용어예요. 퍼포먼스는요 이걸 뭐죠? 아까 이펙트 이거를 뭐라고 하죠? 효율을 efficiency. 퍼포먼스는 effect 플러스 efficiency. 같은 말. 밸류는 benefit 마이너스 코스트나 이게 효율이 이렇게 되는 건 뭐죠? 코스트는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는 마이너스 가는 거야. 마이너스일수록 그 효율이 좋으니까. 그죠? 네. 플러스가 갈로이가 마이너스 코스트야. understand? 네. 그래서 밸류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나 밸류는 정확하게 말하면 베니핏 플러스 갈로이가 마이너스 코스트나 퍼포먼스는 efficiency 플러스 이펙트 플러스 efficiency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Key Performance Index KPI가 뭐냐? 그게 뭐냐면 개발 목표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 퍼포먼스 앞에 키를 넣어가지고 핵심 퍼포먼스 인덱스, 키 퍼포먼스 인덱스 하면 그게 제품의 개발 목표예요. 우리가 그 제품 사양 있죠. 제품 매뉴얼이나 우리가 제품을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에 어때요? CPU는 몇 메가헤르츠,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는 몇 기가, 하드디스크는 몇 기가헤르츠, 그리고 제품 사이즈는 어느 정도, 그 사양이 개발 목표잖아. 그 개발 목표가 나오기까지는 마케팅 팀에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런 거고 그걸 버무려 가지고 여기서 개발 목표를 넣어잖아요. 그죠? 그게 제품의 결과물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개발 목표가 KPI라고 해요. Key Performance Index. 이해가 되죠? 네. 그럼 그 KPI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Key Success Factor,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 여기서 성공 요인은 뭘까? 이거죠. 이거를 KSF라고 해요. Key Success Factor. 이거를 Key Success Factor.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있어야지 성공을 시키잖아요. 네. 그죠? 코스트를 낮추는 게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기술, 그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핵심 성공 요인을 가지고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쉽죠? 네. 그래서 사람의 그 인생의 비전이나 아니면 제품에 있어가지고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밸류, 경제학에서의 그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라는 게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주로 해요. 왜? 그 가치라는 게 혼자서 스탠드얼론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때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 했을 때 밸류가 나오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있다고 해가 부가가치라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을 물건을 제조 원가를 공급 원가에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팔면은 그 사이에 마진이 있잖아. 그거를 뭐라고 하죠? 밸류라고 해요. 이걸 마진이라고도 해요. 어때요? 세상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비전이라는 거는 목표예요. 그래서
요 비전이라는 게 요 부분은 비전은 what이에요. what. 영어로만 육하원칙에서 무엇을 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되는가? why. 이건 뭐가 될까요? 육하원칙에서 how죠. what을 위해서 why와 how의 조합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what을 도출하기 위해서 why와 how가 어떻게 조합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what이 도출되는가? 거기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ndependent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 요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때요?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그런 거를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는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KPI를 다뤘죠. 제품을 사양을 다루고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아니면 설계 DB 이런 걸 모듈화 시킨 걸 가지고 내가 마케팅팀, 기획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 그런 데 대해서 제품 설계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레벨일까? 지금은 경영 관점이잖아요. 창업 관점이고 기술 사업화 마켓이 있고 여기가 마켓이 되는 거예요. 마켓, 시장, 마켓이 있고 이 시장 마켓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 자원이 뭐죠? 포M, 사람, 기술, 자본을 여기가 뭐죠? M이 마켓, 여기가 마켓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켓에 대해서 여기는 뭐죠? 포엠이 man, 사람, 그 다음에 money, 그 다음에 수단, 메소드. 이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내가 다루는 게 기술 경영이에요. 기술에서 경영까지 그런 의미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했을 땐 요것만 다뤘어. 기술만 다뤘어. 그런데 지금은 뭐죠? 경영을 하려고 보니까 시장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람도 알아야 돼. 사람의 심리도 알아야 돼. 여기는 뭐죠? 이걸 리더십이라고 해요. 우리 직원들 알아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리더십이고 이게 뭐죠? 팔로우십. 아닙니다. 자, 뭘까? 시장성이죠. 요거를 저는 이렇게 뭐냐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금 재무 플랜이에요. 이건 재무 계획이라고 해요. 재무 계획이고 이거를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예전에는 내가 이것만 했어.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 이것만 했어.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이제는 마켓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이게 뭐죠? 제가 저번에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사람은 심리가 뭐가 있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의식주 욕구가 있어요. 의식주.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있을까?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체적 욕구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동영상이 필요하잖아. 그럼 저녁에 호젓하게 알아서 하잖아.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그 아니면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임을 막 하는데 사람이 어때요? 계속 그걸만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아니면 도박을 하면 뭔가 거기 빠져들잖아. 아니면 마약을 했을 때 뭔가 쾌락을 느껴. 사람은 누구나 쾌락이 필요해요.
쾌락을 느꼈을 때 인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 엔돌핀이 몰핀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몰핀이 있어야지 사람이 건강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제일 좋은 몰핀이 뭔지 알아요? 보람. 누구를 도와줬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존재감에서 오는 쾌락. 그걸 뭐라고 하죠?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는 반면에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진짜요? 아가페적인 사랑, 거기다가 카리타스적인 사랑도 있어요. 아가페는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그 사랑인데, 남을 위해 사는 사랑이 아가페고, 나를 위해서 쾌락적인 게, 아까, 뭐죠? 에로스적인 거예요. 그럼 육체적인 사랑이 에로스고, 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봉사했을 때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거는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사랑이고, 그보다 한 단계 위가 뭐냐면 신과 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카리타스. 와. 카리타스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엔돌핀이 나왔을 때 그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 또 있어. 인간의 욕구가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저기 안전한지 안 한지, 위생적인지, 아니면 자동차가 안전한지, 아니면 뭔가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웰빙. 이런 게 전부 뭐죠? 건강.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심리가 그거예요. 나도 어디에 속하고 싶다. 외롭지 않고 싶다. 누구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 뭐냐면 관심을 받고 싶다. 관심. 그래서 어디에 소속하고 싶어. 그리고 다섯 번째 뭔지 알아요? 명예를 정확하게 하면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영향력을 주고 싶어. 관심을 받았으니까 또 관심을 주고 싶어. 그래서 뭔가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내가 나와바리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딱 하면 인사 팍 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존재감. 그래서 존재감. 그거를 존재감으로 할게요. 근데 어떻게 봐요? 의식주에서 쾌락에서 건강까지는 육체적인 거지. 네. 그러다가 이게 쭉 올라가면은 정신적으로 들어가요. 관심을 받고 싶고. 그래서 밑에 거는 뭡니까? 감각적인 사람. 그 어떤 욕구고 위쪽으로 갈수록 정신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은 남한테 관심도 받고 싶고 남한테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단계를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아실현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함으로 해가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5개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아는 게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책을 많이 검색해 보면 그런 책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사람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 왜? 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갔으니 하여튼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 의식주. 기본적으로 의식주적으로 돈이 싸. 의식주는 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돈이 저렴해. 두 번째는 맛도 좋아, 쾌락. 입도 좋고, 눈도 좋고, 듣는 것도 좋아. 음악도 좋고, 보는 것도 예쁜 여자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근데 음식이 맛있다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더 커요. 실제로 예술 보면 먹기 좋은 게,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는 맛이 그 말이에요. 음식은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그걸 어떻게 해가 맛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서 저 요리사들이 맛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다 똑같대요.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똑같대. 예를 들어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다른 게 최우수상인데 이해가 되죠? 확률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거야, 보는 거. 보면요, 남자들이 보는데 약해요. 왜? 생활력이 강한 남자일수록 보는데 약해. 그래서 바람도 많이 펴. 왜 그럴까? 인문고전한 조금 인류가 3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하고 그리고 3만 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고 원숭이에서 나와가지고 3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 됐어요. 그 3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어떤 사람 불과
산업혁명 전 1700년 전에는 농경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때는 뭘 했어요? 전부 잡으러 다닌 거야. 수렵체질. 뛰어다닌 거야. 그러니까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잖아. 왜? 긴장을 하면 사람이 동물과 맞서면은 산소 포화도를 높여가지고 힘이 나야 된다. 그게 괴력이래요. 그럼 뭡니까? 이게 혈액 속에 산소를 높여야지. 어때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연료에다가 산소가 공급이 돼 폭발이 되잖아. 네. 우리는 밥을 먹으면 여기 혈당으로 혈액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호흡을 가쁘게 해서 산소를 넣어야지 열이 많이 나면 근육이 힘이 좋아져요. 화학 반응에서. 거기에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를 높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돼요. 아드레날린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런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동물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때려잡아야 돼요. 힘이 나와야 돼요.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어때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잖아. 수렵 생활 하려면 귀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 먼 데를 보려면 냄새를 한 게 있고 기분 한 게 눈으로 보고 저게 먹을 건지 아니면 도망가야 될 건지 사자인지 토끼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눈으로 딱 보면 어때요? 딱 판단이 되는 거야. 그 DNA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족을 번식을 잘 시켜야 돼. 여자도 글래머 여자냐 배가 태어나고 몸이 망가진 여자냐에 따라서 남자의 그 종족 번식 욕구가 거기에 나왔다가 안 나왔대. 글래머 애를 잘 놓을 것 같은 사람은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방실하고 그러면 실을 잘 뿌리면 애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딱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죠. 왜? 컴퓨터로 말하면 내 DB 안에 그런 이쁜 여자의 DNA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건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쁜 여자를 보면 기분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DNA. 우리 강아지가 안 시켰는데도 혼자 이렇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왔는데도 누구한테 했는데 내 팔을 잡고 보면 막 허리 돌리는 거 보면 분명히 있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종족 번식의 하나의 욕구인데, 그럼 남자는 눈에 시각적인 게 약한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동영상이 약해요. 그럼 빨리 흥분하고, 그게 눈 시각이야. 근데 여자는 어때? 여자는 동굴 속에서 어때요? 조용히 있어야 돼. 아빠가 올 때까지. 그러면 소리를 죽이고, 어때요? 깜깜한 데서 애를 품고 조용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촉감이 발달해요. 소리에 예민하고. 여자의 특성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근데 그 DNA가 여자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귀로 듣고 어떤 후각이 눈 외에는 모든 게 남자보다 앞선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단어도 더 앞서고. 왜냐하면 남자는 말할 이유가 없잖아. 쫓아가 잡아오고 그냥 갖다 주고. 근데 여자는 애를 키우면서 어때요? 말로써 속삭이고 그렇지? 보듬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특성이 달라요. 그러면 그 특성이 지금까지 한 200~300년 사이에 그 3만 년 동안의 그 발전해온 DNA가 200~300년 만에 그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때요? 여자들보다 보면 어때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가는데 멋진 남자가 그냥 가는데 남자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생활력이 강한 남자일수록 그런 DNA를 받으면 돌아가. 앙드레긴도 돌아가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 바람 많이 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윤리적인 문제를 해서 그걸 자기가 조금 포장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책들 보면 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이 쾌락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건강 자 그래요. 자 보면은 이 쾌락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음식을 보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쾌락적인 부분 눈으로도 맛있게 보여야 돼요. 그런 게 나오고 건강에도 좋고. 네. 그리고 관심. 내가 이렇게 딱
건강에 좋다는 건 뭐냐면 딱 들어갈 때 그 음식점 앞에 장독대가 있고 거기서 직접 김치를 막 담그고 있어. 그럼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아, 저거 보면 중국산은 아니겠다, 채소. 그렇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그 음식점에 음식을 또 팔아. 먹고 나서 맛있는 건 또 파는 집도 있어요. 그럼 더 신뢰가 가죠. 먹는 걸 다 팔겠다면 집에 가서 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리고 또 직원들이 그 음식을 그냥 식사를 먹어. 자기네들이 만든 걸 자기가 먹어. 그럼 더 신뢰가 가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 그 다음에 관심은 뭐죠? 내가 이렇게 식당에 갔더니 친절해. 관심을 많이 줘. 그리고 또 내가 가면은 주인이 알아봐줘. 그러면 뭐냐, 관심도 받고 내가 가면 존재감도 느끼고 이런 걸 5개를 다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면 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이 제품이 될까 안 될까 판단을 하면 그 5가지 중에 어떤 거를 많이 만족시키는, 최대한 이걸 다 만족시켜주면 망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 우리 나라의 H사 자동차와 외국의 B사나 M사 자동차와 비교를 해볼까? 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때요? H사가 유리하죠. 네. 그런데 두 번째, 쾌락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해요. B나 M사가 낫죠. 그 다음에 건강, 안전,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B사나 M사가 더 좋을 것 같아. 왜? 근데 실제적으로 그 교통사고를 나는 거니까 사람들 심리가요. B사나 M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고를 많이 내. 왜? 믿으니까 더 밟고 더 브레이크 잡고 하는 거야. 칼질 운전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벌써 그렇지? 그리고 관심? 내가 호텔에 차 딱 몰고 들어가면 어느 차를 더 이렇게 대우를 해주겠어요? 비싸 사자. 그죠? 존재감.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그 차들을 다 분해를 해놓으면 무게나 부품 수가 같을까 비슷할까 아니면 다를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 우리 생각 속에 그 자동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미지가 벌써 그렇게 있는데 그걸 브랜드라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프레임이 뭐냐면 무조건 이 품질만 잘 만들면 돈을 싸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 만들고 명작을 만들어도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제조를 잘해가 품질이 좋으면은 그걸로서 많이 팔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더 많이 만들고 더 해도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대를 만드는데 몇 배의 가격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게 낫지. 브랜드를 올려야 돼. 브랜드를 올려야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우리 차가 고급차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몇 배로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20,000에서 $40,000로 올라가는 어떤 마인드가 힘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만들까? 아니면 그냥 이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 그 프레임의 관성에서 오니까 이게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까 맨날 어때요? 창업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제품은 좋게 만들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20,000에서 $40,000로 간다는 거는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게 브랜드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켓을 안다는 거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안다는 거는 이런 마켓을 안다면 브랜드 관점이에요. 소비자의 심리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켓에 있어가지고 우리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통계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빅데이터. 그래서 확률 통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논문을 써도 확률 통계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석사를 가면 석사나 박사를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확률 통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능력이 있어야지 어때요?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없으면은 맨날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석사 때 가면요, 그냥 논문을 쓰기 위해서라도 빈도 분석, 뭐 회귀 분석, 관계 분석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 그 과정에서 그런 능력을 2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대기업에 가면 요직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사 정도 해갔을 땐 전혀 이런 세상을 경험해 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에베레스트를 안 가본 사람은 에베레스트 왜 가냐지. 근데 에베레스트 가본 사람은 이런 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때요? 또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부를 계속 하라는 이유가 나는 그래도 에베레스트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박사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어때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산에 올라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산에 밑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산이 전부 단절돼 있어. 이 산을 갈까? 저 산을 갈까? 고민을 해야 돼. 뭐죠?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가가 레벨이 되면 어때요? 산에 올라가는 게 다 붙어 있거든요. 능선을 타고 저 산은 또 능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태백산맥이 다 붙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밑에 있으면 다 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능선을 한번 올라가면 거기서는 내려오기 싫어. 왜? 산에서 타니까 힘이 별로 안 들어.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산에서 이 산 가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한평생 그냥 태어났으면 제대로 한번 보고 가야지. 그죠? 그런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이 CEO가 되면 직원을 뽑게 되고 리더십이 생겨야 되잖아.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유소원 조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1년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떤 친구인지 약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소원 조교가 필요한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 그럼 거기에 필요해서 한 거를 내가 선물을 만약에 딱 이렇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죠? 유소원 조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필요한 걸 알아내는 거잖아요. 여기 뭐죠? 관심 영역이에요. 관심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줘. 이게 배려잖아. 그러면 관심과 배려가 뭐죠? 관심은 I see you. 내가 나를 보는 I see me잖아. 요게 조합이 되면 사랑이잖아. 사랑은 관심과 배려예요. 관심과 배려를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소문 조교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데 유소문 조교가 전혀 다른 데 갔을 때는 그 사람 무리에서는 어때요? 유소문 조교에서는 모르니까 관심도 안 가지고 배려도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되냐? 거기 가면은 유소문 조교가 밸류가 생길까 안 생길까? 관심과 배려라는 축에서 여기에 갈까 여기 갈까?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어. 그런데 유소문 조교가 우리 이쪽에 수업에 들어오면 내가 잘 알잖아. 그럼 관심도 높고 배려도 유소문 조교가 필요한 걸 니즈도 알고 그에 대해서 내가 배려도 해줄 수 있어. 그럼 여기 온단 말이야. 그럼 밸류가 높죠. 그럼 이 집단에 유소문 조교가 오길 원하는 거야. 내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뭐냐면 그거를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거예요. 이 김천수의 꽃을 보면 그냥 내가 모를 때는 들풀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그 잡초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꽃에 관심 보니까 그게 코카인이에요. 코카인을 알았을 때 그 들풀에 지나지 않던 잡초가 코카였던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거예요. 리더십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덕자가 어떤 덕이냐? 마음 신자에 얻을 덕자예요. 마음을 얻는 게 덕이에요. 부덕의 소치가 할 때 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내가 리더십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그 사람한테 관심을 배려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거 제가 그래서 물어보면 너는 뭐가 됐더니 했을 때 이래요.
나는 판사, 의사, 변호사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될거예요. 왜? 그랬을 때 저는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내가 똑똑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을 것이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등을 하라. 1등을 하면 엄마가 야 1등 했으니까 너 참 잘하네. 칭찬을 받는 친구가 교육을 제대로 받는 친구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구는 그런 시그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강아지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뭘 잘했어. 그럼 저는 이렇게 바보로서 그걸 강화를 시켜줘요. 부모가 제일 잘해야 될 게 그거야. 공부를 잘하면 아이고 니 똑똑하네, 머리가 똑똑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똑똑하네로 관심을 주면요 그 친구는 오해를 해요. 인생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어도 많이 알고 샤프 해가지고 똑똑해서 관심 받고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예요. 그 친구가 관심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가치가 있으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그거예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에 단장이 됐어. 그럼 그 친구가 당연히 능력이 없지. 그런데도 그걸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훌륭하게 뭔가 역할을 자꾸 해내. 그때 칭찬을 하는 거야. 공부를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너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참 힘들었네. 그때 칭찬. 좀 느낌이 옵니까? 공부 잘했다고 칭찬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그 과정에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지 성적이 저번보다 조금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줘야 되는 거지 네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너가 남들보다 약간 우월해서 공부를 잘한다 뭔가 신체적으로 우월해서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주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인생이 잘못돼요. 그러면 맨날 남보다 앞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똑똑해지려고 그 친구가 과연 잘못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내가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남들 도와주고 남들이 또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관심과 배려를 실천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밸류가 생긴다는 그 원리를 작게라도 실천해보면 그게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혼자 똑똑해져가지고 남들한테 관심을 받는 삶은 참 힘든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봐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관심과 배려, 효과와 효율, KPI, 밸류 똑같은 말이죠. 비전.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모든 게 why와 how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목표는 what이죠. 내부에 대해서 매칭을 시키니까 바빠져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는 비즈에서 왔어요. 자, 볼까요? 사업 가상 분석은 말 그대로 기회와 위협을 장점 걸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앞서면은 장점되는 거예요. 그걸 기술력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사업 가능성 분석. 목적이죠. 목표가 되는 거지. 목표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사업 계획은 뭐죠?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실행 계획을 높이는 거예요. 즉, 내가 시간 계획인 거예요. 계획이라는 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항상 반복성을 높이는 게 사업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신뢰성이고 이거는 타당성. 왔죠? 자, 그래서 사업 타당성은 결국은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런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를 하려면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한두 달 해야 될까? 이런 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한두 달 해야 될까요? 최소한 내가 볼 때는 2년에서 3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사업 타당성 분석도 본인이 할 수 있고 포엠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 계획서가 여기까지 가는 데가 한 3년에서 4년 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뭘 신제품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디 취직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회사에 취직한다고 해 차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취직했어도 일을 먹고 사는 월급을 해결하면서 뭔가 개인적으로 예비창업자로 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개발대가 한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 5년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주식이 1년 안에 일어날 거 대박을 칠 거라고 여러분이 투자를 했을 때 과연 1년 안에 대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어요. 제 경험상 주식을 사는 그 시점에 5천만 원을 샀는데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야. 산 날이 5천만 원인데 3천, 1,500, 2,500, 2,000, 뭐 2,000 계속 떨어지니까 반토막이 난 거야. 그래서 했구나. 예, 제가 좀 떨어지고 아니. 계속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높아서. 그래. 뭐냐면 주식이 계속 떨어지가지고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2,500만 원까지 가는 거야. 5천만 원 샀는데. 자,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한 6개월 돼서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에이, 모르겠다. 내가 2,500만 원인지 6개월 동안 정신적 노동을 생각하면, 마음 졸이고 생각하면 6개월 동안 그냥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이 벌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식을, 그걸 또 원금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손절매를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을 내가 또 이제 돈 되는데 주식 말고 제품 개발하는 거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한 2달 지나서 8개월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6월달에 이제 그 주식을 안 보기 시작해가지고 2달 동안 깜빡 잊고 안 보고 8월달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2,500만짜리 총 2,500만 정도 되는 게 이게 1억까지 올라갔어. 우와, 대박이네. 올라갔는데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보니까 다시 2,500만이 되는 거야.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사업이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게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제가 주식을 2000년 초에부터 해보니까 한 10년 하면요 그런 장이 전체로 보면 몇 달이야. 계속 내려가다 한 번 쫙 올랐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다 이러다가 또 쫙 올랐다. 이게 전체로 보면 10년 하면요 한 5개월, 6개월 그 사이에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해. 파동을 그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그렇다니까. 사업은요 10년 하면 3번이나 4번 오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사업을 해가 내가 제품 개발해가지고 대박을 치겠다? 순진한 거죠.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제품 판매가 대박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린다. 그럼 매출이 없다고 봐야 돼. 5년 안에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5년을 버틸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내가 버틸려면 비용을 고정비를 최소화시켜가지고 5년은 어떻게든 버텨야 돼. 그러면 실제로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3년,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5년, 최소 8년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업은 호락호락한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 제가 창업을 했는 게 2010년 6월달에 했어. 그때가 요 단계예요. 그 전에 제가 42살 전에는 이런 공부를 해왔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금 4년 반이 지났어. 4년이 됐어. 지금 단계가 이거 단계예요. 판단이 이거 단계예요. 아직도 일이 안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여기서 3년 하고요. 지금 4년하고 또 느낌 달라. 3년까지는 조짐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 2년 반까지 조짐이 안 보이다가 3년이 딱 지나니까요. 느낌 달라요. 자신감이 없다. 그게 뭘까? 시간이요. 일반 시간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절대 사업은요 성공할 때까지 한다. 그리고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부담이 없다. 제가 결혼도 안 했지.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월 100만 이상 나가요. 보험료까지 하면 200원 가만히 있는 그냥 나가. 거기다가 가족 먹여 살려도 또 200만 원 나가지. 사무실 운영비 나가지. 아무것도 안 해도 500원 나간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가지.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친구들은 밥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생활비 안 나가지. 거기다가 교통비, 집 가까우면 교통비 걸어서 다니면 되잖아.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럼 한 달에 생활비 몇만 원으로 또 해결할 수 있으면 해피한 거예요. 저는 어깨에 500만 원이라는 게 항상 그걸 안 벌면 누군가가 이 빚이 있는 거예요. 빚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담이 없잖아. 한 4, 5년은 그냥 뭘 해도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아요? 자, 창업합시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떠냐면 경영 능력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아이디어 가져와. 창업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 사업ек스 여러분들 빨리 한 달 교육받아서 사업ек스 하나 창업 스쿨 80시간 하나 듣고 나서 사업에서 만들어내서 아이디어. 자, 요거 다 무시해. 요거 다 무시하고, 2, 3년 트레이닝 기간 줬고, 여기서부터, 자, 그래, 정부 자금 지원 받게 해줄게. 자, 이거 가지고 사업하세요. 1년만 지원이 돼. 여기서 요거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디어 하나가 사업을 하니까, 벤처 투자 자금 받아가지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벤처 투자 자금 받은 그 사람들 사기꾼이지. 그게 100명이면 99명은 사기꾼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인감도장 가지고 연대 책임져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그거는 사업이 잘 되는 문제야. 1년 만에 뭔가 이렇게 대박이 났어. 이 1년 만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에? 가족들, 그 직원들 전부 다 책임져야 되지. 버스 45인승 버스에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마시고 어때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없는 악셀레이터를 밟고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때요? 판단력이 없어지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기술에 대해서 조금 아는지 모르지만 리더십도 모르고 재무 계획도 모르고 마켓도 모르고 우연찮게 로또같이 걸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순간에 회사가 약간 삐끗했다?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려요. 핵심 기술이 돈도 끊겨. 그런 거죠. 수직 낙하. 45인승 버스에 가족 직원들 다 담아싣고 그럼 이 사람이 인생이 어때요? 회복불로 한 몇십억 정도, 여러분 나이에서 조금 더 돼가 한 몇십억 빚졌다 생각해봐요. 회복할 수 있어요? 파산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까? 안 돼. 파산해도 한 몇십억 정도 빚지면요, 어떤 상태냐, 매출이 일어나는데 부가가치세가 한 5억이 남아있고요. 세금은 파산을 해도 감면이 안 돼. 세금은요, 파산 다 해도요, 끝까지 가요. 국민보험공단에 그 국민의료보험이 있죠. 이런 거는요, 안 갚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청구가 나요. 세금이 한 10억 빚어 있다가. 그럼 안 돼요. 죽는다는데, 죽기는 좀 그렇고, 외국 이민도 안 보내죠. 미라고 해요, 미. 그런 삶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정책이 뭐 이렇게 계속 뭘 이렇게 내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하고 낼까 아니면 그냥 막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보이기 위한 어떤 뭐랄까 저는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장단은 맞출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질을 고려한 창업.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헤게모니를 다 장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를 해야지 능력이 생겨가 그 다음에 보이는 거야. 김사과 나오죠. 김사과는요, 평생 공부만 했어요. 정말 공부만 했어. 그런데 공부를 사업 공부, 비즈니스 공부를 했네요. 그런데 와이프가 어때요? 바가지를 엄청 떨어져요. 김사과 씨 그 와이프하고 헤어졌나? 헤어지고 열받아가지고 헤어져버리고. 왜? 자기가 헤어진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버려버렸어. 그 배신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대동강물을 밸류를 만드는 거예요. 대동강물을 밸류를 만드는데 어떤 밸류?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은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프레임이 뭐죠? 관점이에요. 관점. 요 축과 요 축을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게끔 해서 이 물이 요 밸류가 있게끔 막 생각의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관점을 디자인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더니 관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밸류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스코에서 제가 시간당 30만 원을 받고 11시간을 강의를 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66명이 강의를 듣는데 반 이상이 석박사예요. 그 중에 포스텍의 박사 출신으로 있고 서울대학교 박사 출신도 있고 유타대 박사 출신이면서 교수를 하다가 온 사람도 여기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이 굉장히 가치 있는 강의라고 제가 프레임을 줬어.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프레임이 관점이 디자인이 되잖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점 프레임이 없을 때는 그냥 그래도 뭐 강의가 뭐 있겠다 했는데 이런 관점을 만들어주면 이게 이런 밸류 최상이 있구나. 그럼 이거 잘 들어요. 벌써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부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공부가 남는 거다. 그래서 김사과씨 그때부터 대동강물을 가지고 물을 밸류를 사람들 관점을 디자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물을 팔아요. 그 돈을 가지고 또 뭘 했죠? 매점 매스를 했네요. 명절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뭡니까? 물고기 한 마리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과일도 올리고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죠? 시중에 있는 걸 모조리 미리 다 사버린 거예요. 벤처 투자를 받아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는 안 되니까 그게 뭐죠? 유명한 거상한테 가가지고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투자펀드가 돈을 가져와가지고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상이 그 올라간 물고기가 가장 중요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시가 많으니까 뭐죠? 그 당시에는 제사상에 물고기가 안 올라가면 제사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물고기 안 올라가면 조상이 된 A가 아니었어. 천인 공노할 제거야. 그냥 부르는 게 가야 돼. 그때부터 10배지 않습니까? 그게 김사과시였어. 어때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렇게 밸류를 제공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까 자동차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떤 회사는 몇 배의 가격으로 받고 어떤 회사는 똥값에 받고 그 차이입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8년씩 걸리는 거예요. 10년도 걸려요. 10년이면 다행이에요. 10년도 못 가가 중간에 다 망해가지고 한 5년 만에 다 망해가지고 재기불능이 된 사람이 99%. 그래서 함부로 창업을 하지 말아 말고 공부를
이렇게 인생 공부를 하는데 맞게 사람 심리도 공부해야 되고 이 사람 심리와 통계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리더십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회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학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CEO가 되는 거예요. CEO는 뭐죠? CEO는 오케스트라 이 지휘자보다 더 머리가 좋아요. 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어때요? 월급은 CS나 뭐 이렇게 나라에서 다 할 수 있잖아. 기업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는 그냥 음악만 하면 되잖아. 오케스트라를 지휘자면요, 이 메소드 요것만 신경 쓰면 돼. 그 안에서 리더십도 좀 발휘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지휘를 좀 못했다 해가지고 망하진 않아. 단지 자기 만족이지. 근데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잘못 지휘하면은 그대로 자기는 신용불 평생을 걸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CEO는요, 학력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자기가 그만큼의 노력과 능력과 어떤 모든 게 결합이 잘 돼요. CEO가. 대단하죠? 그래서 수업 분석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인데,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부 역량이 뭔가를 보는데, 외부 환경을 보니까 이런 산업 구조 분석, 경쟁사부터 고객 분석 이런 것들에서 이게 결국은 시장을 보는 거예요. 시장 마켓을 분석하고 내가 잘할 수 있게 보니까 뭐 조직의 핵심 역량, 재무 똑같은 말이죠. 돈. 그 다음에 조직이 사람이잖아. 그리고 핵심 역량이 기술이고 가치 사슬을 어디서 구입해가 어디에서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하지? 이런 거잖아. 고객 분석은 시장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찾아내는 거고, 경쟁사 분석은 시장에서 나와 비슷한 경쟁사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지 되잖아요. 산업구조 분석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거시환경 분석은 트렌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심이고, 여기 보면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내부 이게 뭐죠? 두 가지 축이죠. 효과와 효율. 네. 그죠? 그래서 전략을 해서 전략 계획 수립하는 게 뭐죠? 네. 전략 계획 수립이라는 게 타겟을 선정하는 거고, 이게 뭐죠? 80대 20 법칙에서 20을 찾아내는 게 80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줘. 이게 뭐죠? 사업 계획서예요. 그걸 한 번 더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이 뭐 이렇게 산업 환경이 있고 거시 환경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딱딱딱딱 내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전략 선택이 있어가지고 SOG, 스트롱을 가지고 기회를 찾는 이 부분이 전략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기회를 찾아낸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시험을 보면 어때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든 적게 틀리려면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뭘 하잖아. 근데 약점을 보완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해가지고 기회를 찾아내니까 어때요?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가지고 막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해가지고 이걸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시험을 보면 선생님들이 편하라고 시험 보는 거예요. 왜? 비난을 안 받아주고. 뭐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여기 점수를 더 줘버리면 비난을 받잖아. 그런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뭐가 틀렸는지를 눈에 부릅 뜨고 이걸 보는 거야. 약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점수에서 틀린 건 체크하기 좋잖아요. 100점에서 마이너스 주는 건 좋아. 근데 100점에서 더 주는 거는 고민을 안 하는 거야. 왜? 편하려고.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거는 좀 비난받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공무원적이에요. 자기의 입을 위해서 뭡니까? 할 가능성이 이야기 들어보면 왜 교육 공무원이 되셨습니까? 하면 뭐예요? 거기 가면요 시간도 많고요 제가 공부할 기회도 많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건 표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하려고요. 여기는 관심도 없어. 내 편하려고요. 내 먹고 사는 게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밑에 배출되는 학생이 최소 몇백 명에서 그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잖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도요, 이런 필터링을 해야 돼. 인선해가지고 맡겨야 돼. 차후과 정신, 시장에 대해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은 많이 뽑아야 돼. 그죠?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내 입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는 게 제품에 있어 세상이 원하는 거를 내가 잘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기여를 하면은 우리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세상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 사회 공헌하는 거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세상에 원하는 거에 도움을 줍니다. 그게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은 세상이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우리 회사를 잘 먹고 살고 아주 그냥 손해 안 보겠다 이런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겠죠. 누구라도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기업들은 대체로 보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봉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남이 하지 않는 어떤 필요한 일을 자기네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무릅쓰고 하는, 그러면서 손해를 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데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은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을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매출에 영업 비용하는 영업 이익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요거는 시장성이죠. 국내 공개해가지고 마이너스 2년부터 마이너스 1년,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매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네. 사업 타당성에는 저런 매출액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때요? 내가 장점과 단점을 알려면 지피지기니까 남보다 내가 뭘 잘하는가를 알면 장점이 되고요. 남보다 내가 조금 모자라면 보완할 점이 됩니다. 그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남보다 약간 내가 부러운 남보다 부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는 걸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A사, 보통 시장에는 A사, B사, C사가 대부분 전체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 A사, B사, C사에 대해서 항목들, 제품의 어떤 사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비교하는 글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A사는 상중하로 이렇게 쭉 해보면 내가 이 A사보다는 뭐 어떻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그게 스트롱 위크를 찾아요. 그래서 모든 건요, 남보다 어떻다 이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어. 내가 내 기술이 최고다. 내가 그게 장점이다. 이런 건 없다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 기술이 진짜 최고다. 내가 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든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 했지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요, 첨단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첨단은 있는데 내가 거기서 1인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자기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밑에 누군가 또 작업을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엔지니어로서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인드는 좀 버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보다 잘하느냐 못하냐 그거지 내가 절대적으로 잘한다는 거 없어. 절대적으로 잘한다는 거는 한 1, 2년 되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을 한다는 거는 어때요? 남들보다 1, 2년 앞서간다는 거지 그게 뭐 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학 분석을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내부의 장점과 내부의 약점, 기회는 있고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해가지고 요거를 핵심 영역을 해서 이런 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비전이죠.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요 파일은 그 동영상에 보면 첨부 파일을 내가 다 올려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수학 분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롱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거 마켓이 아니고 마케팅이에요. 마켓은 뭐죠? 여기가 마켓이 되고, 마케팅은 내가 마케팅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광고, 홍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기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트렌드를 찾아가지고 이 기회에 대해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프로덕트 플러스 이런 가격, 제품을 잘 만들든지 아니면 가격이 좋든지 아니면 유통업체 같으면 유통 채널, 플레이스를 잘 만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어떤 홍보 광고를 하는 광고 기획사가 되든지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어떤 회사는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면 제품 기반의 회사가 될 거고 여기 좀 약하고 어떤 회사는 가격을 앞세워 유통을 하는 이마트나 이런 회사, 뭐 다이소 이런 회사는 프라이스죠. 어떤 회사는 어때요? 채널, 유통 채널 뭡니까? 로지스틱 이쪽에 물류 회사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광고 기획 회사 광고 기획 회사는 요거보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하겠지만 이걸 중점적으로 할거 이걸 뭐냐면 포피라고 하는데 여기 오디오예요, 오디오. 기본적으로 이건 네 가지는 다 있어야 돼. 있는데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오디오 믹싱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걸 좀 약하게 로로 이걸 하이로 세팅한다는 자, 이제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